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광고 퍼포먼스 2팀 이혜진. 김태준입니다. 김태준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을 저희가 이제 준비한 주제는 창업 업종. 이제 DB, 네이버, 메타 아니면 기타 매체 등 이렇게 요즘 사실 시국인 만큼 창업 업종에 대해서도 이제 광고 성과가 편차가 좀 크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은 창업 업종에 대해서 이제 매체 전략과 어떻게 컨설팅 나가면 되는지 이제 저희가 전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이제 특히 생존 전략과 좀 DB 수집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순서적으로는 이제 창업 업종 온라인 광고 트렌드에서 네. 이제 시장 분석 그리고 2024 트렌드 그리고 현재 이 창업 업종이 불황인데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돌파구 맞아요. 전략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매체 활용 전략인데 크게 네이버, 구글, 메타 이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제 창업업종 온라인 광고 트렌드인데 지금 창업 시장을 보면은 되게 잘 되는 쪽은 엄청 잘 되고 맞아요. 안 되는 쪽은 엄청 힘들고 그렇게 좀 양극화가 과열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제 또 창업 업종별로도 그런데 네. 이제 또 소비자들이 좀 구매력도 좀 차이가 생긴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외식할 때 좀 돈을 많이 쓰더라도 좀 맛있는 것을 먹고 싶어하고 그런 경험들을 사는 것을 좀 경험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네.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반면 이제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먹더라도 이제 내일은 진짜 엄청 맛있고 비싼 음식을 먹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최근 뉴스를 보셔서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배달 수수료가 급격하게 인상됨으로써 이제 배달 수수료하고 이제 그런 프랜차이즈의 로열티 이 사이에서 되게 고민하시는 이제 가맹점주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네. 이제 창업 업종을 좀 더 고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맞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인건비하고 임차료 이런 부분에서도 특히 인건비가 아무래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좀 1인으로 창업을 할 수 있더라도 좀 자동화 시스템이 좀 갖춰져 있는 그런 좀 창업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태준 대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게 첫 번째로는 이제 소비자의 트렌드가 달라졌다. 구매력 그리고 적으면서 저희 말해볼까요? 네. 네. 최근 트렌드로는 첫 번째 이제 소비자의 구매 습관이 달라졌다. 네. 예전에는 뭐 좀 저렴한 거를 그냥 먹었다면 요즘은 하나에 한 끼라도 좀 제대로 식사하려는 구매 양상이 많이 바뀌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따라서 외식 산업에서도 이제 창업 업종도 양극화가 되었다. 잘 나오는 곳은 사실 DB 퀄리티도 굉장히 높고 DB 단가도 굉장히 낮은 경우가 많지만 반면 좀 신생 브랜드라던가 창업하신 지 이제 얼마 안 된 경우에는 DB 단가도 많이 높고 DB의 문의량도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이제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 세 번째로는 이제 무인 창업 말씀하셨죠? 네. 네네네. 인건비가 이제 계속 증가됨에 따라서 이제 많은 분들이 사람이 필요가 없는 인건비를 아낄 수 있는 무인 창업을 많이 찾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네. 이제 또 2024년 트렌드를 또 한번 살펴보면은 네. 이제 배달비가 인상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배달비 부담이 커지면서 매장 중심의 좀 브랜드가 또 다시 활성화되고 있어요. 네. 이제 코로나 시국 그리고 위드 코로나 때까지는 이제 배달 창업이 좀 대세였다면 네. 이제는 좀 배달비의 부담이 커지면서 다시 매장 중심의 브랜드가 활성화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좀 프랜차이즈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되게 서울에 제가 한번 주변을 둘러봤는데 네.
상점들 중에서 프랜차이즈 아닌 곳들이 어디가 있을까 네. 봤는데 전부 다 프랜차이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랜차이즈가 많아지고 경쟁이 좀 심화되다 보니까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어요. 그쵸. 되게 이제 프랜차이즈가 예전에는 어느 정도 좀 체계적인 시스템 그리고 안정적인 가격 이런 쪽에서 좀 선호를 받았다면 네.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프랜차이즈들이 그런 부분에서 갖춰져 있기 때문에 되게 기준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상향 평준화되었다. 여기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제 중상위권 브랜드의 차별화 전략이 중요한데 네. 이제 차별화 전략으로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매장 중심의 브랜드 이런 게 차별화 전략이 될 수도 있죠. 네. 여기에 반대로 이제 1인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오토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는 그런 창업이 또 중상위권 브랜드의 차별화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창업 업종의 좀 온라인 광고에서 돌파구는 무엇이 있을까? 여기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좀 생존 전략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네.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떤 온라인 광고를 준비해야 될까? 라고 했을 때 기존에는 이제 검색 광고죠. 네. 네이버 검색 광고를 통한 이제 창업 문의를 받는 것이 좀 대세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경우 대부분 연령이 좀 높은 경우가 많았어요. 맞아요. 이제 30대, 40대 그리고 50대까지. 요즘 60대까지도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정년 퇴임을 하셨거나 명예퇴직을 하셨던 그런 분들이 제2의 인생을 위해서 이제 그 이후에 삶을 원해서 창업을 많이들 이제 하시거든요. 그에 따라서도 이제 저희가 관련된 키워드로 네이버 검색 광고 세팅을 기존에 이제 해서 태준 대리님도 이제 운영 중이신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 창업을 준비하는 연령들이 진짜 말씀해주신 대로 한 10년 정도씩 세대가 좀 늦춰져 있는 네. 으로써 이제 점점 검색 광고를 좀 예전에는 검색 광고에 좀 더 집중이 되어 있었다면 요즘에는 이제 다양한 온라인 매체 수요가 확장되어 있잖아요. 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라고 해서 네이버 다음에서 검색만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경우가 더 훨씬 많고 그러다 보니 이제 동영상 이미지 형태의 DA 광고, SNS 광고의 좀 수요가 많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 영상 이미지를 좀 강력하게 활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점주님의 인터뷰 영상이나 아니면은 우리 대표님께서는 어쩌다가 이 프랜차이즈를 만들게 되었고 이 프랜차이즈에 임하는 이 대표님과 본사의 자세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예비 가맹점주님들께서 좀 더 진지하게 이 프랜차이즈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진짜로 진심으로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점에서 신뢰를 얻고 좀 창업 문의로 한번 이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말씀해 주세요. 이제 좀 구체적으로 각각 어떤 매체들로 어떤 전략을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이제 창업이라고 해서 다 똑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제 어떤 창업 업종 같은 경우는 저비용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어떤 창업 업종과 치킨 이런 업종 같은 경우는 경쟁이 너무 과열되어 있다 보니까 맞아요. 치킨집이 너무 많아서. 맞습니다. 네. 되게 저도 광고주님과 통화를 해봤을 때 진지하게 이 창업 문의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 좀 당분간 네. 창업 문의와 관련한 이 온라인 마케팅은 잠깐 스탑할 예정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 근데 이게 잠깐 스탑해 버리시면은 이게 다시 현재의 기준으로 다시 끌어올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맞아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예 스탑하시기보다는 좀 전략적으로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곳은 좀 긴축 재정을 통해서
좀 저비용으로 매체를 활용하고 또 거기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매체를 선택해가지고 이제 광고 전략을 수립하시는 게 중요한 시국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네이버를 살펴볼 텐데 좀 저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네이버를 기본에 좀 충실한 검색 광고 컨셉으로 좀 많이 준비해드리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원래 정석은 네. 아무래도 창업 업종 이 DB를 확보하는 거다 보니까 네. 네이버 다음에서 좀 검색 광고에서 이제 비용을 많이 투입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왜냐하면 검색 아무래도 입찰가가 많이 높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네. 이제 검색을 통해서 유입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이제 검색 광고에 좀 집중하는 것인데, 근데 검색 광고의 단점은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는 거죠. 그쵸. 이제 입찰가가 높은 키워드들을 보면은 한 번 클릭하는데 한 2, 3만 원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네. 그 클릭한 사람들이 다 저희한테 문의가 들어오면 좋겠지만 그쵸. 그러지가 않기 때문에 네. 이게 좀 광고 비용이 많이 좀 불필요하게 소진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검색 광고를 집행하고 계신 창업 그 광고주의 경우에는 네. 그런 리스크들을 다 감수하는 거죠. 근데 그런 리스크들을 감수하기 어려운 분들이 지금 많기 때문에 네. 이제 저는 좀 현재 시점에서는 기본에 충실한 검색 광고를 좀 강조드리고, 좀 아무리 키워드 싸움이라고 하지만 이제 메인 키워드보다는 좀 세부 키워드들을 통해서 좀 저희 프랜차이즈만의 경쟁력을 좀 강화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좀 지역 플러스 키워드라고 하고, 그리고 제가 치킨 창업이라고 하면은 치킨 창업 추천, 치킨 브랜드 추천 이런 키워드를 활용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치킨 창업 이런 좀 메인 키워드보다는 메인 키워드를 좀 쪼개가지고, 그리고 쪼개더라도 그 키워드들 같은 경우는 좀 진지하게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검색할 만한 키워드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식으로의 전략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조금 더 지역에 대한 타겟팅도 할 수 있고요. 사실 네이버 검색 광고 이제 저희가 세팅값에서 원하는 지역에만 이제 선택해서 노출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 대한 세팅이 기존에 잘 되어 있는지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 외에 뭐 성별에 따라서 나눌 수 있겠죠. 예를 들어 갑자기 생각난 건데 유부초밥 창업으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사실 유부초밥 창업이라고 하면은 유부초밥 음식 자체가 엄청난 특별하게 뭐 불이 많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치킨처럼 튀겨야 한다든지 사실 이런 경우가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성 창업자분들이 좀 수요가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소구 포인트를 쓰실 때도 뭐 화구가 필요 없는, 아니면은 뭐 여름에도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게 일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절성에 따라서도 소구 포인트를 녹여낼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성별에 따른 그리고 지역에 따른 추가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아마 나이에 따른 타겟팅도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저도 좀 이 창업 DB를 확보되는 것을 보면서 네. 데이터 보면서 놀란 지점이 네. 여성 창업주들이 좀 많으세요. 맞아요. 진짜 생각보다 여성 창업주들도 엄청 많으시고, 그리고 처음에 그 연령대가 이제 50대, 60대도 이제 많아졌다고 말씀해 네. 주신 것처럼 정말로 실제로 이제 5, 60대 창업 희망 예비 창업업주들이 좀 많아진 것 같다. 네. 그렇게 지금 좀 체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아요. 다음으로 또 활용해 볼 수 있는 전략이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네. 좀 네. 브랜드 검색, 네. 바이럴 꼭 해야 할까? 이거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네. 전 그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브랜드 검색은 좀 꼭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그 업종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좀 커피 프랜차이즈나 아니면은 좀 마라탕 프랜차이즈 네. 이런 걸 봤을 때 경쟁사를 비교합니다. 그쵸. 경쟁사 비교 굉장히 중요하죠. 경쟁사가 브랜드 검색을 하고 있는 곳들이 많다 하면은 저희도 밀릴 수 없습니다. 네. 브랜드 검색 이제 저희 자사명을 검색했을 때 이제 다른 곳들은 브랜드 검색으로 이렇게 좀 갖춰진 듯한 느낌을 준다면 이제 저희만 거기서 갖춰지지 않은 듯한 그런 좀 파워링크만 달랑 이렇게 있으면은 저희도 브랜드 검색을 뭐 PC, 모바일 둘 다 할 필요는 없지만 좀 최소한 모바일 좀 브랜드 검색은 하시는 것을 한번 권해드리기는 합니다. 만약에 지금 브랜드 검색이 뭔가요? 라고 질문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잠깐만 이제 첨언을 하자면 브랜드 검색이라고 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 브랜드 자사명 저희가 알고 있는 유명 브랜드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창업종 브랜드 중에 뭐 순두부 창업이라고 하면은 그 북창동 순두부가 아무래도 제일 유명하죠. 맞습니다. 북창동 순두부를 검색하면은 최상단에 뜨는 이제 저희가 네이버 검색창에 최상단에 뜨는 이제 브랜드 구좌라고 해야 되나요?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브랜드 검색 광고의 장점은 클릭당 비용이 아니고 노출 키워드에 따른 이제 단가라서 만약에 예를 들어 한 달에 뭐 50만 원이면 50만 원, 80만 원이면 80만 원 이렇게 가격이 이미 기존에 측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약을 하고 한 달 단위 혹은 30일, 뭐 60일, 90일 이렇게 기간에 따라서 계약을 하시고 그 계약에 따라서 한 달 기간 동안 이제 비용이 지불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클릭을 아무리 더 많이 하더라도 사실 과소진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브랜드 검색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랜드명을 검색했을 때 최상단에 뜨기 때문에 다른 곳에 이탈이 없고 브랜드에 바로 이제 직접 유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점들도 좀 되게 장점인 것 같긴 해요. 좀 이 시점에서 우리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뭐 어떤 로열티 감면 혜택 네. 그리고 좀 저희는 1대1 맞춤 컨설팅을 해드린다 이런 강점들을 네. 한눈에 좀 세련된 느낌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신뢰로 이어지거든요. 맞아요. 신뢰도 향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브랜드 검색은 좀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바이럴 마케팅 같은 경우는 이것도 네. 경쟁사가 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좀 비교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경쟁사 모니터링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저희가 경쟁사를 모니터링 함으로써 저희 자사에 어떤 포인트를 이제 녹여낼 수 있는지, 벤치마킹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이런 등등 부분들을 저희가 사실 경쟁사에 따라서도 저희가 착안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 경쟁사가 창업업종을 이제 나누게 되면은 분명 잘 하는 데는 이제 가맹 계약 건수도 엄청 늘어나고 문의량도 되게 많이 받고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경쟁사가 하고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맞습니다. 네. 또 이제 그 바이럴을 단순히 그 집행한다고 해서 경쟁사가 집행한다고 해서 우리도 따라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좀 위협적인 바이럴을 하고 있는 경쟁사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이제 최근 네. 좀 굴이 이게 좀 환경적인 부분으로 또 가게 됐는데 네. 지구 온난화가 되면서 네. 이제 게, 꽃게 그리고 굴 네. 이런 좀 해산물들이 좀 되게 맛있대요 원래.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굴을 포함한 어떤 예를 들어서 굴 보쌈이라든가 그런 점을 지금 시기적절한 그리고 사람들이 진짜 먹음직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컨텐츠들로 이제 바이럴을 하는 곳들 같은 경우는 좀 위협적으로 느끼고 이거는 우리도 한번 이런 상황들을 광고주님께 말씀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좀 단순히 해야 된다는 그 바이럴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런 트렌드에 맞춰가는 그런 액션들이 좀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곤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다음으로
구글입니다. 네.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창업업종을 집행하시는 DB 수집을 위해서 집행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해보신 적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구글의 장점은 딱 두 가지죠. 네. 첫 번째는 이제 노출, 유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매체라는 거. 네. 그리고 정교한 두 번째는 정교한 타겟팅이 가능하다.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또 단가가 저렴합니다. CPC 네, CPC가 클릭당 비용이 저렴하다. 거의 100원 정도로 저렴한 것 같은데 이제 아무리 좀 우리 브랜드 노출이 극대화되고 이제 자사 홈페이지로 유입이 좀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중요한 거는 단순히 노출만 늘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이제 DB 수집, 이제 저희에게 창업 문의를 주시는 문의 수가 늘어나야 되고 네. 문의 수가 단순히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 문의 질이 좋아야 되죠. 그쵸. 실제 계약 건수까지 얼마 정도 이제 DB가 들어가고 그에 따라서 이제 광고 비용이 소진되는지. 맞습니다. 이제 유입만 많으면 의미가 있을 수 없고 이제 좀 문의를 남기기 위한 장치가 필요한데 일단 저희가 만약에 예비 좀 창업을 한번 고려하시는 분이 저희 자사 홈페이지에 들어왔어요. 네. 그 한번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을 붙잡기 위해서는 이제 자사 홈페이지에 대해서 어떤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어디서든 이제 바로 문의를 남길 수 있도록 자사 홈페이지 내에 뭐 성함 아니면 뭐 핸드폰 번호 그리고 이제 창업을 희망하시는 지역 이렇게 세 개의 정보는 꼭 남기실 수 있도록 이제 고정적인 좀 배너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저도 엄청 동의합니다. 네. 그런 게 또 이탈하려는 분들이 좀 더 한 번 더 문턱을 저희가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 문턱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제 DB 질은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창업 광고주님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좀 재밌게 느끼는 게 네. 대부분 이제 프랜차이즈 대표님들께서 일단 문의가 들어오면은 이제 가계약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설득하는 것에 관해서는 일단 1차적으로 자신이 있으세요. 네. 본인의 그 브랜드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자신이 있어서 이제 DB 질은 2차적인 문제고 1차적으로 좀 DB 문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다이렉트로 남길 수 있는 그 창구들을 좀 따로 만들어 두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구글은 이 정도로 하고 네. 이제 메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이제 메타의 장점은 이제 구글과 마찬가지로 좀 저희 브랜드를 좀 많이 알릴 수 있고 네. 또 트래픽 캠페인을 이용하면 될까요? 트래픽 캠페인도 좋고 네. 아니면 전환 캠페인을 다이렉트로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통 광고주님들께서 좀 대부분 네. 메타로 전환 캠페인을 할 경우에는 DB질이 너무 떨어진다 맞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네. 메타에서도 DB질이 저는 나쁘지 않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광고주님께 그 DB질이 어떻냐 그리고 DB 문의 수는 어떻냐 이런 걸 여쭤봤을 때 네. 이제 여쭤볼 때만 이제 대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이제 메타에서도 잠재 고객 양식 캠페인을 저희가 진행을 했을 경우에는 DB가 메타 내에서 남기 때문에 그걸 제가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DB 질을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다만 그 제가 말씀드린 DB 질이란 뭐 연락처를 정확하게 남기고 그리고 진지하게 좀 내용들을 남기는 그런 것들만 측정할 수 있지 제가 직접 소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본사에서 판단하시는 그 DB 질이 좋은 거랑 네. 제가 판단하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그쵸.
말씀드리고 이제 예진 선배는 이제 잠재 고객 양식 캠페인이랑 네. 이제 자사 페이지 전환 캠페인 그리고 트래픽 캠페인 이렇게 네.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 세 개 중에 좀 어떤 게 가장 메타에서 효율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또 다 케바케긴 해요. 맞아요. 어떤 브랜드마다 성격이 다르니까 네. 다 케바케이긴 한데 그래도 메타에서는 어떤 캠페인이 가장 DB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괜찮아 보인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저는 이제 업종이 창업 업종인 만큼 사실 업종과 무관하게 항상 만약에 메타에서 이제 광고 집행을 안 하셨던 브랜드나 창업 브랜드라고 하시면 사실 동일한 예산에서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게 세 개의 캠페인이잖아요. 트래픽, 전환, 뭐 잠재 고객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동일한 예산으로 일정 기간, 동기간, 뭐 예를 들어 2주면 2주,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동일한 기간을 보고 데이터를 비교해 보시는 게 첫 번째일 것 같긴 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이제 말씀 부탁드렸으니까 꼽아보자면 제 생각에는 잠재 고객 양식 캠페인이 제일 그나마 좀 직접적인 유입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일단 잠재 고객 양식 캠페인은 저희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칸에 네. 네, 양식이 정해져 있어서 그 양식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바로 DB 문의를 남길 수 있고 그뭐 예비 창업자분들 이제 가맹점 사장님들이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이제 좀 빠르게 얻을 수 있고 그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브랜드에서 이제 직접 컨택도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잠재 고객 양식 캠페인이 제일 그나마 효율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동의하는데 네. 이제 잠재 고객 양식 캠페인을 집행했을 때 네. 이제 DB 질이 좋지 않다 맞아요. 말씀하시는 광고주분들이 네. 계십니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저는 잠재 고객 양식 캠페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질문하는가인 것 같아요. 중요한 포인트예요. 어떻게 질문하는지에 따라서 대답을 유도할 수가 있거든요. 네. 밥 드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랑 밥 맛있게 드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는 이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맞아요. 그런 질문의 디테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질문 이런 걸로 할 수 있죠. 업종 변경을 희망하시는지 신규 창업을 희망하시는지 아니면 요즘에는 뭐 백화점이 많으니까 아니면은 좀 멀티플렉스 같은 것들이 많으니까 이제 샵인샵을 원하시는지 그거에 따라서 또 되게 얼마나 진지하게 창업을 고민하고 있는지 그 질문만으로도 여기 별 생각 없는 분이라면 그 질문에 답하기 좀 어려워 아무거나 고르겠죠. 근데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거기서부터 진지하게 대답을 하고 연락처를 제대로 안 남긴다 하는데 연락처 자동으로 남기게 하면 됩니다. 자동으로 연락 남기게 하고 근데 연락 잘 안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네. 뭐 카톡이나 그런 것들을 별도로 남길 수 있도록 질문을 하면 되고 대부분 그 DB 질이 안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그 메타 계정을 보면 질문이 너무 많고 너무 디테일하게 물어보려고 해요. 그 잠재 고객 양식에서는 질문을 최대한 간소화하게 그리고 우리가 연락드릴 수 있는 연락드리기에 꼭 필요한 정보들만 1차적으로 수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소재인데 네. 메타에서 소재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실 네이버에서 이제 키워드 검색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메타에서는 이제 보여지는 소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창업업종에서 이제 메타 소재에 대한 피드백은 저희가 어떻게 의견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일단 소재는 저희가 일단 1차적으로 하는 게 테스트죠. 네. 테스트를 하는데 이제 성과가 있는 소재와 성과가 없는 소재가 극명하게 나뉩니다. 네. 극명하게 나뉘는데 이제 좀 창업 업종은 좀 소재 테스트가 다른 이커머스 업종하고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이커머스 업종은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어떤 느낌 이런 것에 따라서 그 소비자가 느끼는 그런 게 엄청 많이 다르다면 네. 창업 업종은 아무래도 그 메시지
그 안에 문구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우리 브랜드는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부분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좀 소재 그 이미지적인 디자인보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따라서 또 성과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제 저번에 예진 선배가 네. 제가 메타 그 세팅할 때 네. 또 도와주셨거든요. 네. 도와주셨는데 네. 이제 그 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을 바꿨거든요. 지역을 바꿨는데 예진 선배가 도와주셔서 그런지 그 소재의 성과가 엄청 잘 나왔어요. 아 진짜요? 그 단순히 지역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그 소재에 대해서 성과가 개선될 수 있다. 개선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되게 소재를 그냥 단순히 디자인으로 볼 게 아니라 좀 상당히 좀 다양한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창업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타겟팅 전략과 소재 전략이 있는데 이제 소재 전략은 앞서 말씀드렸고 타겟팅 전략 같은 경우도 예진 선배가 그 세팅할 때 도와주셨던 기존에는 그 관심사 타겟팅을 제가 좀 한정적으로 했어요. 왜냐면 좀 선택과 집중, 좀 진지하게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타겟팅해서 DB를 확보하려고 했다면 창업 이제 2차적으로 좀 관심사 타겟을 한 4개 정도로 늘렸을 때 또 효율이 좀 좋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사 타겟팅은 한 4개 정도가 좀 적합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네이버 검색 광고, 그리고 메타, 그리고 구글 이렇게 3가지 매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네이버 검색 광고는 좀 광고비 누수가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매체인 만큼 좀 네이버 검색 광고에 좀 광고 비용을 많이 투자하고 계시다면 그 비용을 지금 창업 업종이 좀 경기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 비용을 좀 아끼고 메타나 좀 구글에서 우리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강점을 좀 소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투자하셔야 좀 광고비도 효율적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우리 프랜차이즈도 브랜딩이 되는 그런 매체 간의 예산이 네. 좀 적절하게 분배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어떤 매체에서 어떻게 누수가 일어나는지 어떻게 광고비가 지금 비효율적으로 소진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관련해서 혹시 저희가 오늘은 창업업종 주제로 이제 전반적인 매체에 대한 이제 전략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저희가 어떤 브랜드마다 사실 뭐 예산도 다를 수도 있고 브랜드의 파워도 다를 수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들은 굉장히 좀 편차가 크고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이 라이브에서 그런 피드백을 1대1로 맞춤으로 사실 드리긴 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위쪽에 이제 상단에 연락처 네임카드가 있거든요. 여기 태준 대리님도 있고 네.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브랜드에 맞춰서 예를 들어 무슨 창업 업종인지 김밥 업종, 분식, 한식, 중식, 양식 엄청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창업 업종에 대해서 저희가 좀 1대1로 컨설팅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라이브는 이쯤에서 마칠까요?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광고 퍼포먼스 2팀 이혜진, 김태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